지난주에는 공무원법으로 들어와서 공무원법 이 총론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무엇이냐, 또는 공무원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공무원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고요. 이 다음에 공부할 부분은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것, 그리고 공무원이 사법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수한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공무원의 권리 의무, 그리고 권리 의무와 함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징계 책임이나 주로 변상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관계해서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가 하는 구제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은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이 부여되는 것, 그게 발생이겠죠. 그다음 공무원의 근무하는 관계에서 뭐 승진을 간다, 휴가를 간다, 그 다음에 뭐 전직 전보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공무원 관계 변동에 해당할 것이고, 소멸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이제 박탈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면직, 어업 면직, 직급 면직이라든지 징계에서 파면 해임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가지고 임용이라고 합니다. 임용권. 그래서 이걸 가진 것자를 임용권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임용에는 임명과 임용을 구분해라. 임명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발생시키는 행위지만, 임용에는 발생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 관계 발생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용권자의 임명행위입니다. 임명이고,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그 지가 부여되고, 또 법률의 규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시립교양학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다. 단원이라든지 단장들, 이런 경우 이제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공무원 임명 행위가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의 이게 공법상 계약 관계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임명이라는 것은 공법상 계약은 아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약 나오면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간에 양당사자가 있고, 양당사자의 의사 합치해 가지고 어떤 근무관계 내용을 결정하면 이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관계라는 것은 그 근무 내용이 양당사자 의사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정 근로관계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봐주고, 그러나 행정행위지만 행정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한데 상대방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공무원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공무원 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신청과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하나 단서를 붙여서 쌍방적 행정행위다. 또는 동의와 신청과 동의라는 것을 협력이죠.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듯이 근무관계 공법상 계약이냐 행정행위냐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임명행위 자체는 쌍방적 행정행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쌍방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공무원 임명을 했다면 이거는 그 전제 요건을 결했죠.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임명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임명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뭐 교과서에 상세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그 공무원 중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그 임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원칙적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는 대통령이다. 그 다음 5급 이하, 5급 이하가 아니라 6급 이하죠. 6급, 7급, 9급 이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된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인사혁신처 장관입니까? 인사혁신장관의 인사혁신처장입니까? 그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소속 장관이 임명권을 가진다.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권을 가진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이제 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의 이제 요건인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건에는 첫째 이제 그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절대적 소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인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국가공무 33조에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어야 되고,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능력 요건과 성적 요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능력 요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경력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성적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 성적이라든지 근무 성적,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국가공무법 33조의 결격 사유를 먼저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결격 사유는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피성년 후견자 또는 피한정 후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사 변별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것이 이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형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난 뒤에 그 기간 만료되고 난 후에 다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를 검거 이상의 형입니다.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고 이상이라고 되는데, 참고로 이야기하면 징역검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는 이 징역형은 형을 살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걸 이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징역이라고, 검거는 과거에 뭐 정치범 이런 같은 경우에 그냥 수감만 시켜놓고 일을 시키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우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수감만 해놓고 있는 것보다는 일과 시간을 정해서 바깥에 가서 노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관리나 인권 차원에서도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은 검고와 징역의 차이를 이렇게 어떤 것이다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검고 이상의 형을 중심으로 검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뭐 아까 나왔죠. 집행 종료하고 난 뒤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지나고 2년이 경과하지 않느냐, 또 선고유예 받았으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굳이 이게 공무원 결격 사유로 할 필요가 없다.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몇 개 조항이 벌금형 같은 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예를 들면 공무원 직무 중에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받아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자, 그런 자는 다시 공무원이 될 때 임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그 성범죄 관련입니다.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벌금 100만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 또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이 성범죄 또는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되는 죄를 저질러서 파면 해임되거나 또는 치료 감호 또는 형을 확정되거나 형이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데 이런 사람들은 또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벌금형 가지고는 공무원이 될 수 없지는 않았는데 이런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새롭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법률에 가지고 자격 상실이 되거나 자격 정지가 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돼서 징계 파면이 된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임되고 난 뒤에 3년입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입니다.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11가지를 결격 사유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한번 유의해서 보시고 이런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아까 말 절대적 소극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임명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자가 과실로 임용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0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건이다라는 점을 하시고 물론 이제 임용 결격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공무원이 아마 시험 합격하면 채용 명부를 합격자 명부 작성하는데 명부 작성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에 법령해 가지고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무효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박현승 교과서에도 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용 결격 사유는 중대한 사유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반인에게 명확한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취소 사유로 봐야 된다. 취소 사유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임용권자가 임명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종전에는 비록 임용이 하자가 있었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됐다거나 또는 임용권자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임용 무효인 것을 추인했다거나 재임용해서 그럼 나는 믿었다. 신뢰보호 문제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임용 결격 사유는 무조건 절대적 무효 사유다. 임용이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설사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고 무효이기 때문에 신뢰보호라든지 신해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주장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능력 요건에는 성적이나 능력 요건에는 학력, 경력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요건은 이제 시험 성적이나 근무 성적을 보는 것인데 이 능력 요건이나 성적 요건은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사유가 돼서 취소도 할 땐 장래에 향해서 이렇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하자가 임용된 사람, 예를 들어 임용된 사람의 임용권자로는 상대방의 어떤 허위 사실 진술이라든지 사실을 은폐했다거나 이런 또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임용권자가 그게 넘어가서 임용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취소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격 사유는 임용이 무효가 되는 사유이고 능력 요건이나 성적 요건은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다. 이제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이렇게처럼 해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임용했거나 또는 능력 요건이나 성적 요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임용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소급해서 만약에 귀책 사유가 피임용권자에게 귀책 사유에서 소급해서 취소됐다 이러면은 그동안의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는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봉급은 반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봉급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로는 제공한 것이고 이 급여 봉급이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것이니까 여기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서로 셈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어떤 퇴직급여 이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개 다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법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유지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라는 것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공무원연금법이나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불이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상당히 그 연금이죠. 연금법상의 어떤 퇴직급여도 상당히 보면은 그 안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퇴직급여가 어떤 돈으로 조성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그 봉급으로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자기 스스로 모아놓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퇴직급여가 그렇게 해서 조성된 돈, 그걸 기여금이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지고 근로의 대가에서 받을 돈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 퇴직급여로 가기 위해서 미리 축적 모아놨다. 그걸 기여금이라는데 이거는 자기 근로의 대가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반은 사회보장적으로 국가가 공직 근무한데 대한 어떤 그 사회보장적 차원, 공직 보장 차원에서 이 조성된 돈입니다. 이 돈은 아까 말한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퇴직급여 중에서 근로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성질을 가지는 그 기여금 부분에 한해서는 반환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법이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분야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이 로스쿨 그다음에 이 변호사 시험에서는 공무원법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공무원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중요도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공무원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 굉장히 간결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기가 수월하고 또 법률 관계 물어볼 부분은 많고 이렇게 해서 아마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유의합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기업 같은 데 이렇게 근무를 한다. 어디에 근무를 하든지 간에 조직에 근무하게 되면 이 조직에 내에서 일어나는 법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의 어떤 권리 주장이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나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또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추를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임명제도 채용 후보자 명부, 그 다음에 시보라는 게 있네요. 시보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시보 제도가 있는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면은 그 시보 기간이 1년이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큰 탈 없이 교육을 잘 받다. 그래 근무 성적이나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하지 않으면 별다른 없습니다. 임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임용된 상태보다 신분이 조금 불안하죠.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기간을 두고 근무 성적이나 그다음 교육 성적이 불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인된다. 그런 게 이제 15 임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